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건국역사 계속 이어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승만의 노년이 돼가지고 이승만의 80세가 넘은 나이죠. 그런 나이 때문에 이제 이승만이 제대로 판단력이나 분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것들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그 여론이나 의견들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닫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승만 지금 몇 살이에요? 이승만이 이때 80세가 넘었죠. 85세가 됐죠. 85세. 네, 85세가 돼서 거의 85세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 만약에 지금도 살아 계시면 지금은 몇 살이에요? 한 지금 100살. 사람 중에 있으면 150세 정도 됐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고령의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든 시기에 그리고 이 당시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60, 40, 40 몇 세.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그 깨꾸다. 준비하는 거야 이제 거의. 깨꾸다. 안녕. 왜 그런? 한 엄청 일찍 결혼했어요. 5살에 결혼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자는 빨리 얘기를 승리가 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야. 15살 되고 뭐 16살 되면 결혼하는 거. 지금은요. 지금 인도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는요. 지금도 그 나이 결혼을 해요. 네? 목사님 갔었던 인도 거기에서는요. 한 15세, 16세 되면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말이에요. 왜냐면 평균 수명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길지 않아요. 그럼 몇인데요? 그렇죠? 그럼 거기 어린이들만 무술을 그려야겠네요. 어린이들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의료도 발달하고 또 그 당시 위생 상태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향상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뭐 한 80에서 90, 100살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는 나이.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85세였다는 것은 굉장히 고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 은혜가 살아 계셨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승만이 제대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노년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 자, 그렇죠. 인해장막이라고 했잖아. 인해장막이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렇죠. 저처럼 그죠? 예쁘게. 커튼 장막처럼 딱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딱 가리면 암막 커튼 탁 치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탁 가려놓는 거야. 근데 뭘로 가려나? 휘장. 뭘로 가려나? 사람들이 가렸었죠. 어떤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들. 이승만의 측근들, 자유당의 측근들,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들이 이승만을 탁 가려놨어. 왜 가려놨어? 못 보게 하려고 불법 선거하는 거. 왜 가려놨어? 왜 가려놨어?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이승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아유,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대문 들어가서 쉬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승만 정말 위에 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자기네들이 자기네 정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주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됐다는 근데 저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인해장막 때문에 네. 거기 막 네. 3번, 2번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삼성은 삼성 4452배 네. 그거 수학적 원리 때문에 네. 그거 삼성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원래 2번 할 수 있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번 됐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사실은 그걸 동의를 한 거예요. 그냥 동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나 아니면 안 돼, 뭐 들었어.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영상도 봤지만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 네. 실제로 이승만은 그 당시에 가장 천재였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뛰어나, 똑똑해, 잘났어.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생각은 나 아니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성경에 말이에요. 나오잖아. 성경 무슨 말씀이 있어? 자문하지 마요. 성경에 원리가 있잖아. 성경 말씀이 있어.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 아니요. 자, 교만은 뭐 도대 까먹었어? 자문 말씀 교만은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대망의 성공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다. 넘어지면 앞잡이. 여러분 이게 자문 말씀이야. 기억 안 나? 나요. 기억나죠? 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자, 교만은 뭐라고? 회망. 해망.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 어? 그리고 넘어지면 앞잡이다. 제일 넘어지기 쉬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진리. 더운 거 같은데. 네, 더워요? 맞아요. 아니야, 잘 안 더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만 대통령이 물론 뛰어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네. 네. 교만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나 아니면 안 돼. 맞아. 내가 해야지 뭐. 인물이 없잖아. 뭐 어떻게든지 잘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게끔 뭐 4, 4, 5인지 뭐 한번 해봐. 어떻게 보면 무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삼선 이제 개헌이 실행이 돼서 이승만이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이 실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 이제 그쵸? 대통령 선거 3월 15일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데 자 자유당과 그때 민주당이 그쵸? 대립을 하고 있었죠.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손길은 자유당에서는 누구 나왔다 그랬어? 대통령 후보로는 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서는 이기붕이 나왔다 그랬죠. 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 장면. 부통령 후보는 조병욱. 장면이 아니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누구? 조병욱. 조병욱이 나왔고 부통령은 장면 박사님이 나왔어.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웠다 그랬지. 민주당에서 네. 왜 싸웠어? 왜냐면 이승만의 노년이니까. 이승만하고 경쟁하면 당연히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그리고 네. 조병욱도 죽었고.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고 나중에 얘기고 이승만이랑 대결을 하면 반드시 인지도 면에서 이승만한테 밀린다. 이승만은 국부 나라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의 카리스마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하고 경쟁하는 걸 싫어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부통령을 뭐라는 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이 된 사람이 그걸 승계받기 때문에 부통령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이승만은 85세니까 어디 돌아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통령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부통령 자리를 놓고 오히려 싸웠어. 민주당 쪽에서. 그랬겠죠? 근데 장면이 자, 그런데 자, 이제 선거를 치르기 전에 조병욱 후보가 위에 병이 있어가지고 윗병이 있어가지고 미국 육군 병원을 찾아갔어요. 미국에 있는 육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 후에 약 10일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음모론이다 누가 뭐 죽였다라는 음모론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뭐 판명이 나진 않았어. 뭐 누가 죽였다라고 어쨌든 간에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후보는 아예 없어. 민주당은. 그쵸? 그러니까 아예 이승만이 그냥 기정사실화 됐어요. 자, 문제는 부통령이에요. 부통령. 그쵸? 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하는데 자, 이기붕하고 장면 박사님과 딱 붙여놓으니까 누가 더 우세해? 장면 박사님 우세하잖아. 그치? 근데 장면 박사님 알잖아. 어떤 인물이야? 스탈린의 개. 에? 아니야. 스탈린의 개를 상대하는. 스탈린의 걔는 비신스캔데. 맞아. 그 얘기를 한 건 조병욱 목사님이에요. 조병욱 얘기했고 유엔 승인 외교를 할 때 우리 유엔 사절단의 단장이 누구였냐면 장면 박사님이라고 그랬잖아. 기도하러 간 사람이 장면 박사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승인 외교를 하는 게 얼마나 뛰어나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장면 박사님이 딱 보니까 이기붕 장면 보니까 장면 박사님이 될 것 같아요. 자유대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답해. 3.15 선거 때 우리가 이들에만 이대로 있었습니다. 자, 경찰, 시장, 군수 다 모여.
2번 선거를 반드시 진짜. 주고 되게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이건 선거를 불법 아니에요? 승해도 불법 아니에요? 네,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 선거를 이제 하기로 이제 다음 자 계획을 짜버린 거야. 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조병옥은 사망했고 이제 부통령 선거를 뽑는 거의 그런 뭐예요?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 조병옥 박사님이에요. 이승만과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수술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죠. 안타깝게도. 자, 이분이 이승만 박사님과 그 다음에 그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기붕 후보예요. 진짜 세번탄이에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자, 국무회의를 하면요 다 서류를 기록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국가 기록관에 잘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록을 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무부 장관이.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 전 공무원의 단지 연결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자유당 실시가 거의 확실하다. 자, 전 공무원 일치 단결된 지지도 받고 있으니 자, 국민의 지지가 아니에요. 공무원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자유대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 최신 장관, 최신 뭐 문화부 장관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은 경북 달성구는 민주당의 본고장 같은 곳인데 열렬한 민주당원이 각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교통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 부인까지 활동하고 시급 면장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뭘 이해하고 있어? 아시잖아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 뭐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아예 회의상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내무부 장관은요 사형당해요. 왜요? 부정선거 때문에 재판 받고 사형당해요. 이게 범죄야, 범죄. 중범죄야. 이 내무부장이 사형당한다고. 이게 진짜 뻔뻔하니까.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잖아. 아니 증거까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4.19 혁명 후에 재판이 열려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그때 내무부장은 사형, 누구누구 사형, 누구누구 무기징역에 가. 그럼 이승만이 또 되겠네. 이승만은 그거에 들어가진 않았어. 왜냐면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뭐야? 하와이로 보내버리잖아. 자, 나중에 볼 거예요. 오케이. 자, 이승만 정권은 그 어느 내각보다도 기독교인 비율이 높았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집행한 자유당 정권에 이 내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여겨졌던 이 자유당에서 뭐예요?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많이 실망했겠죠. 응? 많이 실망했겠죠? 왜요? 왜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올라가서 성공하더니 잘 살게 되더니 갑자기 부정선거 저지르고 있으니 어때요? 마음이 에이그 저 예의수쟁이들 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만 왜 뭐 갔다 오세요. 네, 자, 된 거죠. 자,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자,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냐? 자, 지금도 사전투표라는 것을 하죠. 사전투표. 선거 당일날 일이 있는 사람,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전투표라는 것을 하는데 사전투표 때 미리 약 40%의 이기분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인가 개표를 딱 하잖아. 자, 투표 시작합니다. 내가 1등 왔다 하는데 투표를 먼저 1등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미 안에는 40%가 들어있어. 누구 표가? 이기붕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기붕은 40%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유권자 명부 조작 및 대리투표. 대리투표. 저 윤은채입니다. 윤은채요? 이게 맞죠? 할게요. 갑니다. 윤은채 찢었어. 윤은채입니다. 뭐야? 아까 찍었잖아. 쟤 윤은채네. 장난하는 것도 가! 사람이 장난하는 지금. 나 찍었잖아, 그 사람아. 여기 찍어야지. 윤은채 있잖아, 여기.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빨리 가라고. 저 안 했는데 진짜 나 진짜 아까 좀 빼야겠네. 빨리 가. 이렇게 뭐요? 대리 투표를 하거나 유권자 아, 명부를 진짜. 조작하거나 이미 아깝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망 신고 안 한 사람들, 아니면 이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대리 투표로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40명의 사람들을 자, 그리고 득표수 조작 및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 자, 이미 여기서 자유당이 거기를 다 장악해가지고 들어갈 때 3명씩 5명씩 들어가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 표를 검사해. 딱 우리 가면 이렇게 적잖아, 아니 안 맞죠? 찍잖아. 그럼 몰래 접어서 딱 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3명이 모여. 다 서로 보여줘. 맞지? 맞지? 근데 이거 2장 해가지고. 이기분 맞지? 이기분 맞지? 그래 맞어. 자, 3명에서 서로 검수를 해가지고 앞에 참관인이 있거든요. 참관인한테도 보여줘. 이기분 찍었어요. 오케이. 이기분. 이렇게 3인조, 5인조가 미리 뭐예요?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러면 너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니 진짜. 한 이기분 꼭 뽑히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참관인은 다 축출해버려. 다 쫓아낸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형씨 오늘 당신 안 들어가도 되니까 가서 지금 쉬라고.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 참관인사는 말 못 알아듣네. 가서 좀 쉬라고. 말 못 알아듣겠어? 알겠어요. 이게 뭐야? 깡패들을 동원해서 뭐예요? 참관인들을 축출하고 유권자를 위협해서 뭐예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너무 나빴어. 이기병 떠나가라. 너무너무 나쁘죠? 나가라. 너무너무 나쁘죠? 나가라. 자, 자, 이 3월 15일 1960년 3월 15일 선거 전에 계획적인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부정에 항의하는 민주당 시위자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불러라! 이게 선거야! 야 선거를 하지 말든가! 야 엑스엑스들아! 니들이 인간이야! 엑스엑스가 뭐예요?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렇게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자, 아 진짜. 저건 또 이 뭐야? 3월 15일 선거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그죠? 필승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말 뭐요? 당연히 뻔하게 이승만은 개표 결과 이승만은 92%, 이기붕은 78%로 자유당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민주당이 부정선거다 하니까 뭐예요? 저런 자기들이 지고 나서 땅을 소리하지 마! 이렇게 일축해버리죠. 자유당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최악의 부정선거가 치러진 이 3월 15일은요. 이승만에게 되게 의미 있는 날짜였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생일? 이승만이 1898년 3월 15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한 60년이나 한 60년 전 이승만이 최초로 정치적인 의견을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던 연설이 있어요. 그게 만민공동회의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게 기록인데 만민공동회의. 그 만민공동회의는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러시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러시아와 합작하는 이상한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그거였어. 근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러시아와 왜 무슨 은행을 설립하냐 하면서 반대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시위야. 옛날에는 왕이 얘기하면 꼼짝을 못했잖아. 러시아가 은행인가 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잖아. 근데 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러시아한테 이득을 다 주는 안 된다! 물러가라! 이거를요 선동을 했어. 민주당이요?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20살 때 이럴 때 20살 때. 자, 그날이 3월 15일 1898년 3월 15일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조선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서 민족의 자주권을 독립을 지키기 위한 애국 집회였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인 10,000명의 군주민이 집결을 했어요. 그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다는 얘기야. 그쵸? 자,
아주 젊은 애국자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탁월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군중의 대표로 외무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이건 말이 되는 일이다. 파도처럼 일어난 성남 민심에 놀란 러시아는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러시아 고문을 철수시키고 한로은행, 한국과 그 프랑스의 그 합작 은행을 폐쇄시켜버렸어. 한마디로 하면 먹힌 거지. 누구 요구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먹힌 거야. 그 요구를 했었던 것이 만민공동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날이 언제? 3월 15일. 1898년 3월 15일. 근데 1960년 62년이에요. 62년 전이네요. 그렇죠? 62년 전. 62년 전에 있었던 이승만이 최초로 정치적인 리더로서 젊은 청년 연설가로서 대중 앞에서 섰었던 영향력을 발휘했던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그 역사적인 날 안타깝게도 이승만 정권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정선거가 치러진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슬펐어. 여러분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나 그쵸? 몰랐지 않아. 좀 시작할 때 너무 멋졌다면 끝에도 좀 멋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세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작할 때 멋진 사람이 마지막까지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죠. 손흥민 선수가 멋지잖아, 그렇지? 마지막까지 멋지면 좋겠죠. 그게 참 멋있잖아,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승만이요, 이 3월 15일 날 그 부정선거가 자행됐던 자유당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게 됐어요. 3월 15일에 23살이었어요, 이승만이 이 당시. 이승만이 23살 나이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62년이 흘러 3월 15일 85세가 된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선거의 최종 책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3월 15일에 이승만이 리더로 서왔다면 다시 3월 15일 리더로서 근데 왜 시작해버렸어요. 여기에 리승만이라고 써? 어디요? 영어. 옛날에는요 한글이요 이승만 하게 되면 한문을 리승만 하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 이승만. 그렇죠?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무성한 세월이요 무성한 인생입니다. 이기봉은 이기봉. 자, 대통령 선거용 이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용지 이렇게 됐어요. 와. 자, 이 사실은요 이 부정선거를 할 때도 이 선거가 이게 사실 한문을 써 있잖아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 누가 이승만이고 이기봉인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거를 잘 몰라서 이상한 데 찍을 수도 있어요. 한문을 몰라가지고 어딘 게 이승만이고 어딘 게 이기봉인 게요? 이게 잘 모르겠구만. 이거 어디 찍어야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게 찍어주는 사람들 그 무효표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 가운데 찍거나 뭐 두 개로 찍거나 무효예요.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 근데 무효표가 굉장히 많아. 선거를 치르면 왜 무효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무효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 떨려. 잘 찍으라고 아닌데 이렇게 컷 가운데 찍었어. 자, 근데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못 찍으면 안 된다고. 아니 다시 안 될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산 사건 등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며 라고 이승만이 연설을 했어요. 이승만 이때까지도 파악을 못했어요. 이거 이승만이 한 얘기거든요. 안 될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산 사건 등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정선거가 치러 나가서 어디서 제일 먼저 시위가 일어나면 마산이라는 곳에서 먼저 시위가 일어났어요. 경상남도 마산에 있어요. 바닷가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부정선거 다시 해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시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승만이 물러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승만 나쁜 엑스 이런 말을 안 해요. 절대 안 했어요. 이런 말들은 부정선거 다시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당이 그런 부정선거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다 인정하는 분위기야.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고 나가야지. 뭐 낫지. 조명 국사입니다. 나 좋아. 근데 저 이기붕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기붕은 장명 박사님이 내야지. 이승만 박사님 돌아가시면 장명 박사님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랍니다. 자, 그때 이 경찰들이 뭐예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렸어. 어떻게? 총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10명이 죽고 70명이 다쳤습니다.
10명이 죽고. 자,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이런 부정선거 같은 무약에서 무슨 부정선거 어딨어? 조용히 이것들아! 이것들은 그냥 막 때리고 막 대통령이 저지를 해야지 나쁜 경찰들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팍 맞고. 자신들이 다 정신 못 차렸으면서. 그죠? 자, 자유당은 강경하게 대처했고 한 달쯤 지나면 시위가 점점 수그러졌어요. 그죠? 부정하고 아무 시위가 소용이 없네 하고 시위가 점점 수그러졌어요. 그런데 놀란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 일은 뭐냐면 약 학생들 4월 학살? 11일 약 3월 3일로 때 선거하는데 약 4월 10일 약 30일 뒤에 전에 30일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갑자기 한 시체가 떠올랐어요. 네, 뭐라고요? 마산 앞바다에서 목사님이 그 그림들에 사마 설치를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랄까봐. 마산 앞바다에서 한 명의 젊은 청년의 시신이 떠올랐어요. 시신. 죽어있는 몸, 죽은 사람 몸. 네. 근데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눈에 좀 아주 좀 처참했어. 뭐가? 어. 왜요? 그때 눈에 최루탄이 딱 박혀가지고 죽어있는 시신이 발견돼. 총탄? 말하지 마. 체르탄이 뭐예요? 알았어. 자,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모습이 발견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종됐던 한 사람이 끔찍한 모습으로 시위대가 그 경찰들이 그 발포했던 최루탄에 사망을 했다는 증거까지 있게 된 거잖아. 경찰들이 검찰들이 그 시위대를 잔인하게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결정의 증거가 나와버렸잖아. 어? 너무 놀라지 마. 지난 일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시민들이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게 뭐야? 이것들이 진짜 야! 하면서 뭐예요? 마산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 다른 이야기 뭐. 잘됐다. 빨리 시주해라. 그래서 4월 11일 날 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자, 어떻게 됐어요?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승만 퇴진이 일어나겠지. 네? 이승만 물러가라. 나 이제 이승만 못 믿겠다. 나는 이 나라 정권 더 이상 신뢰를 못 하겠다. 왜? 아니 이렇게 젊은 애를 말이야 이렇게 죽이는 거 보니까 나는 이승만 생각났는지 못 믿겠다. 이승만 박사님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정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화난 거죠? 열 맞은 거잖아요, 그쵸? 젊은 20살짜리 남자애가 갑자기 부정선거 외치다가 갑자기 죽었어. 죽었으니 시신이 떠올랐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 정말 화나잖아. 얼마 전에 찰리 커크라는 그 미국에서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내세우다가 총격범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 시위가. 공산주의 대항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어요?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면서 이제 이승만의 퇴진 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민주정치냐? 이드냐? 이것이 민주. 민주정치. 네. 이것이 민주주의냐? 이거 민주적 그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것이 민주주의냐? 이드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 안 같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 안 같아요. 중학생, 그래서 뭐예요? 이제부터는요. 대학생인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시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많다 어쩔 수 많고. 이제 무력으로 이제 안 되는 거. 이제는 그래서 이제 무력으로도 계속 하는데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 전국에서 전국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준비했는데 아니. 엄마 왜 이렇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나는 네. 한 2, 3년 전에 이 얘기 아, 배웠어. 이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 그땐 TV가 여기 있었고 여기서 그다음에 항상 그때 아, 퀴즈 맞추면 젤리를 먹어. 맞아. 그 지렁이 젤리. 그때는 그 시신의 사진도 나왔어 사실. 맞아요. 그때 저 봤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그걸 내가 모르고 싫었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어. 그때 기억도 안 기억 안 나네. 나. 근데 난 나도. 그때 기억 안 나는 게 좋은 거야. 자, 기아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안 나는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이 뭐예요? 이제 이승만 근데 정권에 대한 거기 불신이 전국 사람들 다 봤어.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어 있는 그 상태가 사람들한테는 뭔가 강하게 뭔가 불신이 일으킬 수 있어요. 순교자가 그렇잖아요. 순교자가요, 마치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강력하게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더워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 목사님이 좀 천천히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더 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런 4.19 그래서 4월 10일 날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치러졌고 마산시에 일어났다가 수구를 들었는데 갑자기 4월 11일 날 마산의 한 김주열 청년의 시신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 11일부터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4.19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이승만 퇴진이 있게 되는 결정적 시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 죽은 청년 이름 네. 말하지 마. 그 시험을 넣지 마세요. 왜요? 무섭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안 이름만 넣을게요. 들어도 무서워. 알았어요. 안 넣을게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거기만 죽어. 여기 사람 사다가 죽는 게 사람이 이잖아요. 많아요. 네. 맞아, 그래, 그거는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실. 다 죽어. 네. 우리는 사실은 언젠가 죽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근데 이 사건은 좀 그거는 끔찍한 사건이긴 해요. 근데 무사 그 사진 안 실었잖아요. 무서워요. 그렇지, 안 근데 실었죠? 어. 사진은 왜 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정권이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장관, 뭐 최신부 장관 사형당했어요. 죽었어, 사형당했어. 왜냐면은 그 부정선거 자행하고 김주열 그 죽고 탄압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청장 사형당했어. 시위 진압했던 사람들. 재판 받았어요. 재판 받았어. 근데 왜 경찰서장 그러면 사용을? 민주당이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승만이 퇴진하고 나서 그럼 민주당이 그거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거의 주도하게 되죠. 주도하게 되죠. 그쵸 뭐 그, 자유롭게 네. 있지 않겠죠. 그 뒤에는 이제 뭐 누구죠? 김종필 씨가 이제 대신 그 대통령을 임시로 하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알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하와이 부통령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끝까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감하시게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 책임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앞에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말년을 제대로 잘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렇죠? 제일 큰 거는 자유당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승만 독재자로 외치거든요. 근데 사실 이승만은 독재자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왜 그러냐면 4.19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을 외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나오겠지만 병원에 가서 다치고 있는 부상 나하고 치료받고 있는 청년을 위로했어요. 근데 막 우세요. 왜 네가 이렇게 됐어? 왜 네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네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막 우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대통령께서 물러났어요.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물러났어요. 여기 독재자가 물러난 거 봤어요? 아니요. 김정일 아바의 동지가 물러난 거 봤어요? 안 물러나요. 절대 안 물러나요. 독재자가 아닌 거라는 것을 네,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모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짧게 했는데 자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네, 짧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4.19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역사를 좀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건국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만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건국 대통령이 하신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건국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3.15 부정선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 경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잘 배우고 잘 교훈을 얻어서 이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교수님 이름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자기가 먹은 거 치우고 쓰레기 줍고 정리하세요. 선생님 있잖아요. 근데 네. 전에